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겁을 먹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쉬운 문제도 있어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겠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을 거야.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거 고1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고2, 고3 수준의 문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정복해서 고등 과정의 문법들을 완벽하게 알고 가자라고 하는 뭔가 확신과 기대를 가지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안심할 수 있게 우리 중3 과정에서 배우게 된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의문의 뜻과 모음 체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니? 의문은요, 이 뜻도 되게 중요하거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더라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자,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불과 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읍과 피읍이라고 한 소리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불과 발이라고 한 아이는 왜 달라질까요? 각각 우와 아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발과 밤은요, 왜 의미가 달라질까요? 리을과 미음이라는 받침 소리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의미를 다르게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들을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나와 있는 자음과 모음이 운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의문이라는 말은요, 음소와 운소라는 말을 합친 거거든. 이 운소와 음소라고 하는 건 각각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건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불과 발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건 무엇 때문이라고 했었어? 우와 아소리야 라고 쪼개어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게 바로 분절되는 거야. 잘라진다고요. 지금 여기 발과 밤이 의미가 달라라는 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 리을과 미음이란 자음을 쪼개어 오면서 알 수 있었잖아. 이렇게 쪼개어지는 게 바로 분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절 의문인 자음과 모음이 나와 있는 음소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 운소인데요. 말소리의 길이,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말소리의 높이나 색이 같은 것들도 의미를 다르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중등과 고등 과정에서의 운소라고 하는 개념은 말소리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주로가 아니라 항상 이거는 모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봐볼까? 눈과 눈이 있는데요. 눈이 맑다 할 때 이 눈은 신체의 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맑다라고 하면 눈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 이 눈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가리키는 것이거든.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과 눈이란 표기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어떤 거? 우라는 모음의 길이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의미가 갈리게 된 것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의미를 갈리게 만들긴 해. 서로 달라지게 만들긴 해요. 하지만 이게 어떤 부분 때문이야 라고 그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표기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비분절, 쪼개기 힘든 것, 잘라내기 힘든 의문이라고 해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보는 장음과 단음이라고 하는 소리의 길이의 차이가 바로 국어에서의 운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게 되면 내신 문제로는 출제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사고력 문제를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을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신만 좀 나중에 선생님들이 주시는 프린트만 잘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자음과 모음이라는 분절 의문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최소 대립상이란 단어도요. 되게 자주 보이게 될 거야.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이다. 결국은 여기서 비읍, 피읍, 쌍비읍 때문에 서로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각각을 의문이라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쌍인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어떤 쌍? 최소 대립상. 각각의 의문이 최소의 소리가 방금 이야기한 의미를 달라지게 만드는 서로 대립되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한 표현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는 챙겨둡시다.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이야기한 분절 의문을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설명할 텐데요. 오늘은 앞에 예고한 것처럼 모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쓸까? 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저는 다 알아요. 이런 친구는 그냥 이런 거였지 라고 되새기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모음에 대해서 잘 몰라 라는 친구는 간단하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할 때 공기가 흘러나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공기가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발음을 할 수 있는 기관들 어디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쭉 그냥 공기가 흘러나가는 게 바로 모음입니다. 아 라고 하는 이 모음을 발음을 해보면요. 입술이라든가 혹은 잇몸 이 같은 것들이 방해를 하지 않고요. 그냥 쭉 흘려내보내. 그치? 이게 바로 모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자음은 뭘까?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가 흘러나갈 때요. 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발음 기관들이 있어. 처럼 입술이 막아 세우네요. 이런 게 바로 자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연결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게 되더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가 없는 모음을 가리킨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모음 전체가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될 거야. 그걸 먼저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를 이야기할게. 자, 여러분들 아, 야, 여, 오, 요, 우유, 으이 라고 하는 건 다 기억하잖아. 그치?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라고 하는 이 아이를 쭉 써두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모음에서 더 뒤에 덧붙일 만한 아이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얘는 이 모음 덧붙일 수 있네. 얘는요. 똑같이 이 모음 덧붙여서 모음 완성할 수 있고요.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요렇게 덧붙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오는 덧붙일 게 좀 더 많아요. 위에 있는 R을 덧붙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L을 덧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E를 덧붙여서 왜라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는 덧붙일 만한 모음이 존재하지 않고요. 우는 어를 그리고 L을 그리고 E를 덧붙일 수 있어서 왜, 위 같은 모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유, 그 다음 그리고 의에다가는 이를 덧붙여 의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이까지 이렇게 총 21개의 모음이 한글에서 쓰이는 모음 체계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이 21개 중에서 여기 보면 10개의 모음만 쏙쏙쏙 들어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단모음은 10개,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이중 모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 표에 쓰이는 모음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단모음들은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에 변화가 없이 한번 고정된 위치에서 모양에서 계속 발음이 쭉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라고 발음할 때요. 여러분 발음해봐. 이라고 발음하면 우리가 숨이 끊기지만 않으면 계속 동일한 입의 모양,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에서 계속 똑같은 소리가 쭉 타고 나오게 돼. 이런 게 바로 단모음이에요. 그럼 대체 어떤 위치에서, 혀의 위치에서 어떤 입술 모양으로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가로 가지고 이렇게 분류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중모음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이중모음 중 하나야. 야라고 하는 모음 발음해봐.
야 라는 거 발음해보면 어때요? 야, 야. 입이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건 혀가 같이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발음을 할 때요.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혹은 입술 모양이 달라진다 이런 게 바로 이중 모음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위치와 어떠한 입술 모양에서 발음이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3 과정에서 공부했는데 다 까먹은 친구도 지금은 외워야 돼.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가요. 모음을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야. 단모음 분류하는 분류 기준. 혀의 앞뒤 위치라든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혹은 앞뒤 위치는 혀가 앞으로 밀리느냐 뒤로 밀리느냐라는 걸 생각하면 돼. 발음해봐 얘들아. 으 발음해보고요. 이 발음해봐. 어때요? 으를 발음할 땐 혀가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 뒤로 말려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라는 걸 발음할 땐 혀가 좀 앞으로 내밀어지죠. 이 차이야. 우리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 같네. 요건 후설, 뒤우자에 혀설자를 써서 후설 모음. 그리고 이 할 때 앞으로 밀리는 것 같네 라는 건 전설, 앞전자에 혀설자를 써서 전설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앞이면 전설 모음, 뒤면 후설 모음이구나 라고 해서 분류 기준 먼저 기억합시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요. 입술 모양이야. 여러분들 우를 발음할 땐 입술이 동그랗게 된단 말이야. 근데 으를 발음하면 입술이 평평하게 돼요. 이렇게 둥근 입술과 평평한 입술 소리다 라고 하는 말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이란 말을 쓰고요. 평순이 평평할, 순은 입술 순자, 원은 둥글 원자, 입술 순자. 해서 결국은 평평한 입술 소리, 둥근 입술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요. 혀의 높낮인데요. 이 그대로 발음해봐. 아. 여러분 아를 발음하면 입술이 점점 크게 벌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입이 크게 벌어진다라는 건 턱이 같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턱이 낮아질 때 혀를 계속 위에 둔 채로 낮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혀도 턱이 낮아짐에 따라서 같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으가 가장 높은 상태, 하면 벌리면서 조금 더 낮아진 상태, 하면 완전 낮아진 상태가 되잖아. 해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류 기준 먼저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걸 기억했다면 각각 모음 어떤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외우면 돼.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항상 쓰는 방법이긴 한데 같이 한번 적용해보자. 선생님이 좀 사설을 덧붙여야 돼. 선생님이 안 그래 좀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 고기를 특히나 구워 먹는 고기를 참 좋아해.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구워 먹는 고기가 참 맛있더라고. 구워 먹는 고기 하니까 너무 기니까 선생님 구고로 줄이기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거가 구고라고 하는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거가 구고라고 해서 위치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을을 제외한 위치, 나머지를 동일한 위치에 써보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 모두 이 모음을 달아주세요. 이게 전설 모음이야. 알겠니? 자, 그거가 구코라고 찾고 여기에는 요 아이를 옆으로 옮겨서 이 모음 다 달면 전설 모음이구나. 선생님이 뭐 다른 방법으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거든. 근데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쓰면 여러분들이 이 모음이 들어가는 게 전설 모음이구나 라는 걸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전설과 후설의 모음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첫째 줄은 혀의 위치가 높은 것, 혀의 높이가 높은 것. 두 번째 줄은 중간, 얘는 낮은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우나 오소리가 들어간 게 있잖아. 요 아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나 오소리라고 한 아이들은 입술 둥그러지잖아. 원순 모음들이라는 거야. 근데 우나 오소리가 안 담기는 요 아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평순 모음이구나 라고 외우면 훨씬 더 쉽게 모음 체계표를 기억하고 외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체계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을 거야. 선생님, 위나 외는요. 위, 외라고 발음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아.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위, 외라고 이중모음으로 많이 발음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요 과일 좋아할까? 요새는 참외를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어떻게 발음했냐면 참외, 그치? 어떻게? 입술이 안 바뀐 채로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얘네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라고 지금은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중모음 아니라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를 더 기억해보자. 우리 모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이 표현을 기억해봐. 포인트 별표를 해둘까?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 선생님, 우리가 모음이 요렇게 되지 않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야 음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때 이응을 단 것은요. 얘는 음의 가치가 없어. 왜? 요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동일한 거거든? 무슨 말이에요? 이응이라고 한 아이는 굳이 없더라도 얘가 어떤 음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 어떨 때? 지금 말한 음절의 첫 소리에 올 때는 얘는 그냥 가치 없는데 빈칸 뚫어놓으면 조금 이상하니까 채우기 용으로 집어넣은 거야. 물론 다른 자음들이 집어넣어져서 소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얘는 이응은 빈칸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라고 보는 게 맞아. 얘는 없는 거예요. 알겠니? 음은 하나로만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게 바로 모음의 특성이야. 다시 바꿔 이야기하자면 자음은 그게 불가능해. 여러분들 우리 예를요 발음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라고 발음할 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으라고 하는 모음이 아래 깔린 거예요. 그치? 이게 같이 있어야지만 자음은 소리가 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음은 홀로 소리 나지만 자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없다라는 특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연결해 보시고요. 넘어가 봅시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앞서 말한 그 표준 각각 나누는 기준점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혀의 앞뒤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면 평순, 둥글면 원순, 혀의 높이가 높으면 고모음, 중간이면 중모음, 낮으면 저모음으로 나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중모음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여기를 한번 별표를 쳐볼까?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모음을 몰라. 근데 옆에도 반모음에 대한 설명 따로 나와 있진 않거든. 여기에 아래 있네.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앞에 단모음들은 이, 아 라고 써있는 그대로 발음을 했어. 근데 야라고 발음할 때 여러분들이 이라고 하는 단모음에서 아로 넘어가면서 발음이 만들어져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에서 아로 넘어가려고 하면 꽤 번거롭고 힘들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제 완벽하게 이가 아니라 살짝 이라고 한 형태의 발음으로 소리를 흉내내어서 그 아이를 아랑 결합시켜 야라는 소리를 만들게 돼. 야. 그치? 완전 이가 아닌 형태의 이에 가까운 소리. 이런 게 바로 반모음이야. 여러분들 반만 모음이다라는 뜻이거든? 얘는 왜 반만 모음이냐? 실제 모음이 지닌 것처럼 모음의 특성처럼 혼자 소리 날 수가 있을까? 혼자 소리 날 수가 없어. 얘는 혼자는 못 쓰여. 선생님 이거 발음 못해. 못해줘. 그냥 이에 가까운, 살짝 이에 가까운 발음이야. 정도로만 말해줄 수 있어. 그런데 왜 모음이에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다른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거든. 그러니까 반만 모음이야 라는 거야. 자음처럼 혼자 소리 낼 수 없지만 모음처럼 소리를 내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거 반모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루어 음절에서 중성, 가운데 소리를 쓰인다는 점에서 반만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어. 자, 반모음으로는 요 소리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아이가 반모음 이랑 결합한 이중모음, 반모음 오우랑 결합한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중모음들을 쭉 봐봐. 요렇게 아래 써볼까? 야, 예, 여, 예, 요, 유, 의가 있고요. 와, 왜, 워, 왜가 있거든. 그치? 요때 오나 우가 들어간 아이들이 바로 반모음 오, 우 계열이야.
무슨 말이야? 이 소리에다가 단모음을 결합하여서 이 이중모음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리는 잘 기억해 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란 파트를 공부할 때요. 이 반모음이란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 해서 잘 기억해 둡시다. 단모음이란 소리는요. 이중모음을 만들 때 여기에는 반모음과 결합하여서 이중모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완벽한 오에서 아를 결합해서 와라고 발음하지 않아.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살짝 오에 가까운 반모음 소리 아랑 결합시켜서 와라고 발음하게 된다고요. 이때 반모음이 앞에 위치하고 뒤에 발음하려고 하는 아, 에, 에라고 한 단모음을 결합시켜서 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바로 반모음 어떤 거? 이 소리랑 아가 결합하면 야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가 결합하면 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치? 요렇게 해서 살짝 이 소리에 가까운 반모음 이를 활용하여서 이중모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에도 반모음 이 소리에 플러스 단모음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거든? 근데 얘만 예외적이야. 얘는 어떤 게 예외적이냐면 얘는 단모음 소리 플러스 반모음 소리. 그래서 으라는 단모음에다가 이라고 하는 반모음 소리가 결합되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나머지 아이들은 반모음이 앞에 오고 뒤에 단모음 결합되고 얘만 단모음이 앞에 오고 반모음이 뒤에 결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더라. 그리고 이 이중모음이란 소리가 만들어지려면 단모음, 단모음이 결합할 수 없고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서 이중모음이란 소리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 오른쪽 편에 보면 음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살짝 나와 있거든.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것만 살짝 확인하고 우리 문제 풀게요.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거든요. 여긴 음절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전달하려면 음절이라고 두 번 끊어 읽어야 돼. 맞나요? 이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고 얘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마디예요. 이게 바로 음절이에요. 얘는 이음절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각각의 음절, 하나의 음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모음은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어. 여러분들 요거 썼을 때 이건 여기 자음이 쓰였다라고 보지 않아요. 알겠어? 야 라고 한 모음 하나로만 음절이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도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여기 차가 바로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음절이 이루어진 것. 자, 그리고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도 음절이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떤 거? 양 같은 경우. 이때 받침 이응은 음의 가치가 있어. 잉잉 이런 소리가 바로 이응이 갖는 소리예요. 받침 이응이. 얘는 없고 여긴 아이가 자음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쓰였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형태도 바로 음절 단위로 쓰이는 것 해서 각도기의 각 같은 경우 자음 모음 자음 요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겹받침이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자음 모음 자음 자음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 얘를 우리 발음할 때 달그 이렇게 발음하나요? 아니야. 탁이라고 발음해. 음절이라고 하는 건 소리 단위이기 때문에 발음한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 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뒤에 있는 15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운이라고 하죠. 뜻 꼭 기억해 둡시다. 포인트. 자, 불과 벌과 같이 우와 어라는 단 한 가지 소리에 의하여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 뭐라고 한다고? 최소 대립상. 여러분들 우리가 요 단어는 뭐라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기억합시다. 자, 공부의 음운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기역, 오, 이응, 비읍, 우 총 몇 개? 5개. 근데 이런 게 나와요. 얘는 총 몇 개? 2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얘는 음의 가치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도요, 의문의 개수 뭐예요? 얘는 의문의 개수도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음절로 바꿔서 얘는 세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됐을까? 넘어갈게요. 자, 4번 봅시다. 어떤 것은 발음기관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인 말소리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음성, 그리고 무엇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다. 이건 의문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음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이 말소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의미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건 각각의 이 소리가 음운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음운은 소리값이 나뉘어 분리가 되는 분절, 나눌 분자를 쓰는 거거든. 음운과 소리값을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을 가지고 있어요. 마디마디 나뉘어진다가 분절이야. 마디 절자를 써서, 나눌 분자를 써서, 비분절은 아닐 비자를 써서 분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절되는 걸 우리가 음소, 얘는 운소라고 이야기했었어. 비분절 음운은 운소. 자,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음절 유형에 따라 구분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중성 하나로만 이루어진 걸 먼저 찾아볼까? 중성 하나로 이루어진 걸 찾으려고 하면 먼저 첫 소리가 이응인 걸 찾아야 돼. 지금 보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 밑줄 그어볼게요. 요렇게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읒과 키읔의 경우는 받침 리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성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종성, 자음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읓과 티읕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머지 지읒과 키읔이 중성과 종성, 종성이라는 거 받침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성과 중성까지만 이루어진 것은 어떤 거? 동그라미를 쳐볼까? 너, 그리고 비, 소, 그리고 또 어떤 거? 표, 해 라고 찾으시면 되니까 니은, 비읍, 시옷, 피읍, 히읗 찾으시면 되겠고요. 받침이 있는 나머지 글자들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또 어떤 친구가 질문할까봐 말할게. 선생님, 딸 같은 경우는요. 디귿, 디귿이니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가요? 아니요. 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쌍디귿이라고 한 자음은 디귿과 다른 그냥 하나의 자음 체계일 뿐이지 디귿이 함께 두 개 모였어 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디귿과 쌍디귿은 서로 다른 음운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디귿 하나가 하나의 자음인 거예요. 자, 다음 단어의 최소 대립상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자, 발과 하나의 대립상을 이루고 있는 것 벌이죠. 아하고 때문에 소리가 갈렸으니까. 마루하고 머루, 이것도 아와 소리로 갈렸네요. 구술과 구실은요. 의와 이라고 하는 각각의 음운차 때문에 소리가 갈린 게 아니라 의미가 갈리게 되는 거지. 음운이라고 하는 건 뜻을 나누는 가장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 기억하도록 합시다. 어떤 음운 하나 때문에 서로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것의 짝꿍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오늘 공부한 모음이란 소리였습니다. 자,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모음을 우리가 뭐라고 했지? 단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뭐라 그래요?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자,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어떤 소리를 만든다고? 이중모음 소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반 더하기 단이 이중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반드시 포인트로 삼아 둡시다. 음운의 변동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할게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 원순 모음 맞아. 둥글 원자를 쓰기 때문에, 그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은 후설 모음이다. 네, 맞습니다. 뒤후자, 혀설자를 써서 뒤쪽에 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9번, 발음할 때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모음은 고모음이래. 여러분들, 우리가 혀의 위치가 높을 때가 고모음, 점점 내려갈 때, 가장 크게 벌릴 때가 저모음이라고 했잖아. 입이 가장 크게 벌릴 때는 저모음이겠지. X. 개를 발음할 때는 개를 발음할 때의 배입을 크게 벌려서 개. 왜? 우리가 얘가 중모음이고 얘는 저모음이고 해서 우리가 앞에 그거가를 옆으로 옮겨 썼을 때 이 모음 다 다는 형태가 고중저 위치였잖아. 그치? 그럼 지금 얘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해야 되는 모음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는 다른 이중모음과 달리 반모음 뒤에 단모음이 결합한 소리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이중모음들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인데 의만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이더라. 으라고 하는 단모음에다가 반모음 이가 결합한 아이더라 라고 차이를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X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설모음 모두 골라볼까요? 전설모음 이가 붙은 거 찾으면 돼. 이가 붙은 거 어떤 거? 여기 이, 왜, 위. 다 이 모음이 뒤에 모음들에 붙어 있구나. 그치? 자, 후설모음 모두 고를게요. 어떤 거? 이가 안 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 순서대로 쓰자면 아, 오, 우, 으. 고모음을 모두 골라볼게요. 고모음 제일 위쪽에 있는 거 거가 고. 그치? 이거 옆에 그대로 쓴 요 아이 찾으면 되겠네요. 자, 저모음을 모두 골라 쓰시오. 저모음 입을 가장 크게 벌려야 되는 그거 가. 그치? 거기다 이 모음 더한 그치? 그래서 아하고 원순모음 모두 고르래. 원순모음은 오나 우 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 오, 우, 왜, 위. 자, 평순모음 모두 골라 쓰래요. 여기에 있는 오, 우, 왜, 위 소리를 제외하고 이가 바로 뭐라는 거야? 평순 모음이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본 내용들로 구분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이걸 보고 바로바로 쓰기 힘들어. 그럼 표를 쓰시고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채우신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포인트 무엇일까? 의문이라는 게 뭐였지? 의문은 어떤 거?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인 소리더라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의문과 관련하여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이야기 했었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의문으로 갈리게 되는 각각의 단어들, 그 단어들이 우, 혹은 기역, 미음 이런 소리로 갈리게 되면 그 부분을 찾으면 우리가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모음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쭉 나오는 소리로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요. 우리 외웠었던 거 거, 가, 코 옆에 그대로 쓰시고 이 일 다 달아주시고 해서 요게 고모음, 얘가 중모음, 얘가 저모음이 되겠구나. 이쪽이 전설모음, 이쪽이 후설모음이 되겠구나. 우나 오 소리를 갖고 있는 게 원순모음, 나머지가 평순모음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소리들이 이중모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엔 자음 체계를 공부할 거니까 살짝 예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